이 그림은 비너스입니까? 네이키드입니까? 비너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짜여져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성적인 요소가 후견, 중견, 정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저 뒤쪽엔 대기원근법에 의해서 굉장히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잘 안 보이게 만들어 놨고, 이건 모나리자에서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제일 잘 그린 사람이 조르존입니다. 조르존에는 벨리니의 제자입니다. 베네치아 스쿨에서 가장 1등 스승이 조반노 벨리니부터 시작해서 그 3형제가 있습니다. 야코보 벨리니까지. 그래서 그 벨리니의 제자인데 조르존네가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고 그 다음에 1511년도, 그러니까 34년이니까 한 20년 전에 이 그림입니다. 티치아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이때 같이 있던 이탈리아의 상당히 유명한 화가가 로렌조 로또입니다. 이 사람은 로렌조 로또는 조르존의 다음으로 티치아노보다는 훨씬 더 똑똑했는데, 이 사람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알려져 있는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거를 차용해서 티치아노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얘기가 깁니다. 이거는 거의 한 3, 40분 정도 갑니다. 근데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자하고 오르비노하고 이 사람하고 얼굴 모양 완전 다르죠. 눈을 똑바로 뜨고 봅니다. 정면으로 저를 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눈을 내리 깝니다. 그리고 사색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상향적으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를 실현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공간은 반드시 정경이 되고, 여기에 있는 너플너플거리는 어떤 그런 침대뽀가 있고 빨간색도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정렬도 생각을 하고 등등 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입니다. 그 풀밭에 누워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르비노.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침대라고 해요. 이런 2단 침대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1530년도에. 옛날 1530년도에 그 당시에 르네상스 때의 침대는 우리 보통 이렇게 한 이만큼 높습니다. 이렇게 높고, 대부분 다 여기에 앉아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발거리가 있고, 앉아서 옷 입고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올라가기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침대라는 것은 이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뭐냐? 이건 무조건 이거는 매트리스죠. 근데 그 당시에 매트리스는 없었죠. 자,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매트릭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단입니다. 1단도 아니고. 침대를 살 돈이 없었다. 라고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자, 뒤쪽에 있는 이 커튼을 보면 얼핏 보더라도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한 공간, 이쪽에 한 공간. 근데 요거는 보면 여기에 원근법을 썼죠. 이렇게 격자무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티치아노가 오르베노에서는 원근법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장치라는 거죠. 여기에서 티치아노의 대단한 어떤 천재성이 나오는 거죠. 원근법을 써서, 원래 옛날 그림은 무조건 일단 장르화든 이탈리아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북유럽 미술을 한번 할 텐데, 북유럽 예술에서는 반드시 이게 정경 후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자연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고 등등등등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인식론 이런 것들, 윤리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티치아노는 원래 유화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면 저쪽에 북유럽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때는 1430년대에 이제 저쪽에서 가져왔어요. 왜냐면 얀반 헤이크가 1390년도에 아르놀핀이 그렸을 때가 1400년대 10년,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티치아노는 한참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화를, 다빈치 같은 경우는 유화를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치아는 저쪽에서 북유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기가 알프스를 통해서 내려오지만 이쪽 롬하고 이쪽은 베타곤으로 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는 그리는 애가 없었는데, 그 프랑스의 기그레바 장푸케라는 애 있잖아요.
메달 만들고 뭐 왕 그림 그리는 달력 그림,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란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있을 때에 그 그림은 그냥 고딕 양식의 오스만 투르크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의 비잔틴 그림밖에 없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 벌써 이미 저쪽에 북유럽에 있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티차노가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다른 방이다. 다른 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다른 방인데 침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커튼이 이렇게 주름졌지만 여기는 굉장히 빳빳한 뭐로 되어 있죠? 이거는 거의 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 직접 가서 보세요. 나는 이거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가 이 여자하고 이 여자가 같은 시년대 크기는 비슷한데 얘하고 얘가 뭐 크기가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원근법으로 안 맞죠. 같은 선상이죠. 바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거인도 아니고 얘는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 어떻든 보면 이 상황에서의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벌써 깨져버렸죠. 자, 그래 놓고 그 뒤에 있는 화분이라든지 그 뒤에 후경에서 나오는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이딴만한 화분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화분이 요만한 거는 요만한 건데 얘 지금 현재 상반신만한 이딴만한 걸 지금 있었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원근법에서 중경 호경은 자기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유럽에 보면 그 inverted composi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개혁이 생기니까 종교개혁 그리던 화가들이 못 먹고 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들은 뭘 그리냐 베클레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에다가 뒤쪽에 쫙 구석에다가 예수님하고 이제 말을 타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벨라스케스가 그림 그리는데 노인이 이렇게 계란 굽고 있어서 그 안쪽에 말을 타 있고 이런 거는 인버티드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얘는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티치아노가 그 당시에 그걸 본 것 같아요. 이게 요때 티치아노의 그림은 거의 클래시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매너리즘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요 라인의 컴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가리킨다는 거죠. 가리키고 얼굴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비너스가 아니죠. 꽃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목걸이, 팔찌 이거는 그 당시에 누드화를 제일 먼저 그렸습니다만 그러나 비너스도 아니고 네이키드도 아닌 아주 짬뽕으로 그려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관능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이게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레스 가운을 가지고 있고 이 여자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누드화는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옛날에 누드화는 왜 그랬느냐 보통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에 걸어놓고 그걸 통해서 관능적으로 사용하는데 상당 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경우에 다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런 누드화를 활용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게 귀족들 사이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하고 남았던 그 부분에 속옷을 찾는 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얼굴을 보면 컴포지션이 얼굴의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똑같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얘가 지금 바라보는 이미지하고 얘가 바라보는 이미지가 똑같다는 거죠. 거기서 티차노의 컴포지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뭐냐 이제 이런 방이 있습니다. 궁궐에. 네. 이게 이제 베네치아 궁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 막을 쳐놓고 이 사람은 이거는 뭐냐? 티치아노의 캠퍼스에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만해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얘가 지금 비너스가 아니잖아. 이 여자가 아니었던. 이 여자는 진짜로 여기에 있는 여자고 이 여자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가상 여자예요. 없는 거죠. 없고 여기에 이 여자는 있고 티치아노 캠퍼스 화면에만 등장하는 여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모든 이치잖아요. 이제 평면적으로 내한테 내어 보이는 거죠. 내가 그리겠다는데. 비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인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모네가 여기에서 차용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 증명할 수가 있다. 자, 이 여자가 이 화가는 티샤노 제자예요. 그 스승이 그러니까 이런 거 또 그려요. 근데 이 사람은 비너스 아니잖아요. 눈이 닮았어요. 이제는 그냥 막 떼놓고 그리나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평면적으로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은 침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실질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정경 후경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조르존의 비너스에서 더 네이키드를 땡겨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비너스화를 시켰던 사람을 그린 거고, 그래도 약간은 관능적인, 얘가 머리가 나빴단 말이죠. 자기 스승의 어떤 그림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던.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여자를 내 캔버스에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벨라스케스 시녀는. 그 그림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너무너무 재미난 내용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미 그때 매너리즘 폰토로모라든지 아니 브론치노 같은 그런 그림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저쪽 이제 루돌프 2세가 있는 그때가 이제 매너리즘 화가들이에요. 그 아르놀 침보니 이런 애들, 그리고 스프랑겔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굉장히 유의적이고 성에 유의적인 어떤 그런 그림인데, 티차노는 벌써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차노는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모더니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면 앙리 루소를 많이 떠올립니다. 이 사람은 1840년 사람인데 모네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은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늦게 그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보통 1900년, 5년, 뭐 1906년, 1890 몇 년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무슨 그림이 있었느냐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나비파, 그리고 상징주의, 드 샤방너, 그리고 포비즘,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입체파. 그때 1905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돼요. 1905년이 도통터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흔히 이야기하면 아카데미가 아닌 나름대로의 엑스비션, 전시를 했는데, 이때 아방가드로 조금 뛰어난 요런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요때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1906년도에 아비뇽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큐비즘이 나오고, 요때 이제 포비즘이 나와가지고 이 앙리 마티스하고 피카소는 이제 완전 쌍극을 그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큐비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큐비즘은 형태 자체가 내가 바라보는 것 자체의 인상파의 진리인 거죠. 인상파로 놈들은 매일 그냥 와가지고 뭐 빛만 보고 그린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본질도 없는 거 같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세자는, 야, 이거 뭐냐. 내가 다시 여기에 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 본질을 내가 추구하는데 우리가 보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갖고 들어갈 길로. 근데 그때 약간 뒤늦게 나오는 게 이제 고갱이 나왔죠. 고갱은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그때가 벌써 이 세기말에 들어가는 시절이니까 이 양반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걸 데코레이션으로 가는, 나비파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클로아존, 그러니까 그림 주위에 막 이렇게 테두리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식적인 요소가 있다는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나비파가 어떤 의미에서는 딱 10년만 하다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에 우리 디프레스 사건, 이때 갈라져요. 내면이 다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1900년대 망가지고 1905년 도통전을 통해서 포비즘이 나오고 이제 큐비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전쟁 전까지가 이제 상황이 제일 중요한데, 큐비즘은 하다 보니 프랑스 사람들은 10년 죽입니다. 되게 오래 길게는 못 가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3차원적으로, 왜냐하면 양안으로 이제 세잔이 봤는데, 그러니까 조지 브라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레스타크 그리면서 이제 그림을 아주 기하학적으로 그리잖아요. 사람 집을. 양안으로 본 거죠, 이제. 이쪽에도 보고 이쪽으로 보는. 야, 3차원으로 보자. 입체면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미학이 들레즈입니다. 들레즈는
제가 철학을 전공을 안 했습니다만 들레즈아는 최근 다 읽었어요. 그래서 거의 머리가 뽀개지는 정도까지 읽었고, 그래서 들레즈를 좋아하게 됐고, 이제 그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라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츠단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루카츠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그림에 쓰였던 그런 거는 이 몸이라는 데에서 결국은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몸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뭐가 되느냐면은 우리 몸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누드하고 네이키드로 왔습니다만, 이 몸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였던 그런 넓은 광범위한 어떤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몸이라는 자체도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탄생과 있고, 그러면 이제 유스가 있고, 장면층이 있는 어떤 그림들을 많이 타서식으로 해서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북유럽에서 많이 표현을 해냈습니다. 특히 티차노도 그렇고, 프랑스에서 이제 샹페인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부터 이제 노년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어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몸을, 이 노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화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생아가 있으면 우리는 노년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는 미술을 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예술이라는 자체는 뭐냐? 예술이라는 자체는 미적인 그런 상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맞으나 그는 제정입니다. 다른 사람 정의가 아니라 제정이기 때문에 그 누가 반박을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든 축소에서 말씀드리는 이 협소의 의미로 보면 더 칼론이라 그래서 이성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에 대한 어떤 그런 재현성으로 나오는 그 뷰티라는 거죠. 이 뷰티라는 것은 비례가 되고 구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누드라는 클래식 누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성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나타나는 저게 내한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칸트에 의해서 이제 감성과 오감에서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내가 다가가는 그러니까 순수한 감성 논리에 의해서 이제 다가가는 모더니티에 왔을 때는 이거는 내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더 네이키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미 누가 티치아노가 벌써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면성을 마네가 이제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 상황의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내면, 물론 그 내면을 표시했던 상당히 중요한 게 실존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실존은 사르트르에서 나오는 그 실존에서 자코메테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비움이라는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약함, 인간이라는 것 자체의 육체는 굉장히 나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약한 본능이라는 것은 항상 꿈틀거리는 욕망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항상 똑같은 ABCD의 어떤 규격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리존적으로, 그러니까 드레즈가 이야기하는 노바니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평면, 수평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다양성에서 나오는 차이가 반복이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시해내는 데 있어서 움직임이라는 것, 생명의 어떤 그런 존귀함,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같이 표시하는 화가는 저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잘 아시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그림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을 1940, 50년대, 이렇게 그린 그림을 1950년대,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선명한 색상으로 나오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고함이라는 것 자체는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림을 두 가지로 보자고는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드레즈가 이야기하는 미학입니다. 감각의 논리에 의하면 역동성, 움직임, and 에너지. 그래서 이 사람처럼 역동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은 기괴한 어떤 그런 괴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신체가, 내 형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형상 이전에 기반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배아 상태에서 옛날에 경험주의, 자연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보통 인간, 사물, 돌, 동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물대기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계화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차이가 일일이가 다 사람마다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인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세상. 그래서 이 사람에서 나오는 이거는 그 사람을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노센트 교황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니까 이 사람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3단화를 그릴 때는 생명과 죽음이 같이 존재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데에서는 수직운동, 수평운동,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적분,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제가 따로 떼내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렘브란트가 그렸던 소입니다. 이거하고 이 사람이 그렸던 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렘브란트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본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하고 똑같은 겁니다. 샤인슈틴에서 나오는 소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동물대입니다. 이거는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형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상 이런 게 아니라 형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폴라라고 그러고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잠깐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현대는 이제 몸이라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갑니다. 내 몸이 아름다운 육체라든지 누드라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육체를 찬양하고 엔드 그리고 관능에 대한 어떤 얘기가 같이 떠오르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 몸이라는 자체는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내가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어떤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실존하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오는 과정이지만 또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알마타데가입니다. 아주 비너스적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이 그림. 그렇지만 이 그림을 자꾸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의 본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 지금 컨템포러리하게 지금 자기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금민 화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몸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본능, 이런 것들에 대한 몸을 무의식적인 본능을 표현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내부까지, 장기 내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아프지 않다. 자기가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픈 그런 상황이 아프지 않은 그런 몸이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조카든지 내 새끼든지 애를 씻길 때 그 몸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내 부모가 문제가 생겨서 그 씻는 몸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the beauty and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 누드라는 것 자체는 젊음만 표시했습니다. 그 젊음이라는 것은 항상 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름다움은 죽어서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죠. 젊은 한때하고 늙은 한때인데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지면 아름답다라고 하고 근데 플라톤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이 미라는 것 자체는 추가, 이 미의 하위 개념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 사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왔을 때는 추라는 것 자체는 미하고 비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갑니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굉장히 우리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름다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의 개성 강한 애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제는 이런 편으로 갇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미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된 것은 많이는 변화는 안 됐습니다는 어느 정도는 변화는 됐지만 완전히 이걸 뒤집어 볼 만한 상황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휘자고 이 사람이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스위스에 상당히 이제 요양하는 그런 공간에서 쉬고 있는데 미스 코리아 그쪽에 미스 유니버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비너스 같은 그런 몸매를 가지고 이제 네이키드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는 게 뉴스랍니다. 조수미가 이제 그 OST를 불렀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순간들. 그래서 요거는 SBS 뉴스에서 이 사람이 145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처음에 저도 어릴 때는 좀 쭈글쭈글하고 좀 보기도 싫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아름답다라는 게 과연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내 감성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이성이 작동을 해서 내가 이 감성이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술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제 모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하고 지금 가부자라고 했을 때도 미친놈만 소리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티치아노의 우리비노가 저렇게 당당하게 올림피아의 빅토리 메랑이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면서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 컨버세이션 이거는 이제 르네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질문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소회 이 누드라든지 미술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허심탄회한 거 이런 거 조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